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들으셨나요? 그 순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 진짜 해야 하나? 안 하면 안 되나? 라고 고민하실 겁니다. 게다가 의사마다 다 말이 다르고 검색을 해봐도 수술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결국 아무도 정확히 명확하게는 말 안 해줍니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고민과 걱정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이 회전근개 파열 수술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전근개 파열 수술이 꼭 필요한 7가지 기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수술 여부 완전히 정리하고 가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통증인데요. 자, 정형외과에 왜 가게 되셨죠? 바로 어깨 통증 때문이죠. 정형외과 치료의 주요 핵심 목적이 바로 이 통증과 기능 회복입니다. 힘줄이 끊어졌든 파열됐든 하나도 안 아프면 굳이 수술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보통 어깨 통증은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하죠. 이 논문에 따르면 어깨 통증을 잡기 위해서 비수술적인 치료, 약물, 주사, 충격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등등 수술 외 모든 방법을 충분한 기간 동안 시도해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그리고 중요한 전제 조건이 환자분이 느끼는 현재 통증이 명확하게 회전근개성 통증이라면 파열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런 경우엔 수술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가 그래서 바로 기능적 장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조금 생겼다고 무조건 기능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파열이 있어도 기능적인 저하를 경험하시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환자분 말씀을 드려도 환자분은 저 어깨 잘 올라가는데요? 잘 움직여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기능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그중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외회전이 잘 안 되며 물건을 들 때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든다면, 특히 젊은 층이나 활동이 많은 분들은 조기 수술로 기능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깨 전문의들마다 본인의 경험에 따라 수술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실제로 견주관절 학회에서 봐도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 수술 기준이 가끔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힘줄이 완전 전층 파열일 때 수술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수적인 분들은 1.5cm 이상일 때 하자고 하시는 분들, 반대로 부분 파열이더라도 수술적 치료를 우선 권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MRI상 전층 파열의 크기가 3cm 이상이거나 부분 파열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면, 즉 진행하고 있다면 이 시기를 놓치면 수술이 추후에 어렵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끊긴 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회전근개 근육 자체의 자극 및 사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회전근개 근육이 이렇게 말라가고요, 지방화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지방 변성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시작되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없으니까요. 자, MRI로 판단하는 지방 변성의 분류인 구탈리에스 그레이드 2 이상이 보인다면 빠르게 조기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40에서 50대 이하의 환자 혹은 운동선수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조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느리고 재파열 위험도 커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논문에 따르면 45세 이하 혹은 운동선수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 결과가 특히 더 좋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째는 외상성 전층 파열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이후에 갑자기 팔을 들 수가 없고 통증과 함께 근력이 확 떨어졌다면 급성 전층 파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논문에 따르면 이런 급성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수술을 받았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점이고, 4개월 이상 지난다면 기능적인 결과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외에도 슬랩 변변, 이두건 파열, 충돌 증후군 등의 병변이 함께 있다면 단순히 회전근개만 치료해서는 호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로 병변들을 함께 다 치료를 해야 통증과 기능 회복이 가능하기에 동반변변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가 우선 권고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부터 환자분의 머릿속에는 이걸 수술해야 하나, 그냥 둬도 되나 하는 고민이 끊이지 않은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있고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7가지이고 모호한 말,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말고 이제는 내 몸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혹시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이 바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여부가 궁금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